지금 우리는 세스 고딘의 저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6 일용품을 넘어서 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브랜드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문화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대상이 만족할 만한 기획을 해내야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 세스 고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헷갈리실 겁니다. 제품이 브랜드인지 브랜드는 별도의 개념인 건지 전문가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세스 고딘은 현재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제품은 쓸모, 즉 필요의 영역이고 브랜드는 자아, 즉 욕구의 영역이다 라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브랜드라는 단어를 페르소나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이 책을 읽어보셔도 술술 읽히실 겁니다. 세스 고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목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자의 생각처럼 제품과 브랜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품과 브랜드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스 고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거든요. 브랜드를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실제로 브랜드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는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도 실제로 소비되는 상징체로서 작용을 하는데 그냥 상표로만 치부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세 글자여서 부르기 쉬워서 브랜드로서 가치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 브랜드 마케터라는 직업이 필요가 없겠죠. 브랜드 마케터는 그냥 몇 개의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연상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무 의미 없는 단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브랜드 마케터가 일을 잘해서 만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브랜드는 우리 내면 속 에고가 꿈꾸는 허상의 캐릭터를 닮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우리가 만드는 물건과 또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죠. 음악을 편하게 듣도록 도와주는 이어폰의 시스템과 자아상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나 똑똑한 브랜드는 그것을 연관 지어서 브랜드를 부가가치로서 제한해버립니다. 음악을 편하게 듣도록 도와주는 이어폰인데 브랜드를 더해서 이 이어폰을 쓰는 사람들은 지적이고 서구적이며 고급스럽고 건강하고 스포티하며 앞서가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그 느낌을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닌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영역, 브랜드로만 가능합니다. 수많은 디테일 중 하나겠지만 제품의 디자인이 단지 곡선이어서 브랜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이어도 유럽 여행 중에 사왔는지 동남아 여행 중에 사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랜드는 크게 연상과 인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중 브랜드의 느낌을 만드는 건 연상의 역할이 더 크겠죠. 세스 고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제품이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브랜드의 연상을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연상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문화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브랜드의 대상이 되는 문화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둘째로 타겟 문화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겟 문화에서 추구하는 자아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자아상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연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브랜딩이라 함은 결국 타겟 문화가 소비하고 싶은 자아상을 브랜드의 상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꾸준히 한 가지 철학만 강조하면 그게 브랜딩이다. 그냥 유명하면 브랜딩이다. 고객보다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기만의 자기다움을 담아내는 게 브랜딩이다. 진정성이 브랜딩이다. 등등. 제 생각에 다 반쪽짜리이거나 허울뿐인 이야기입니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진실은 자아상 뿐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보면서 신뢰라는 가치가 어떻게 자아상인가 고민이실 수 있는데요. 범대중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기획할 때는 뻔하고 평범한 가치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신뢰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갖고 싶은 기본적인 상이니까요. 타겟 문화가 담고 싶은 자아상, 그 자아상의 시각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을 브랜드의 연상으로 담아내는 일이 마케팅 관점에서의 브랜딩입니다. 그래야 타겟 문화가 소비하고 싶은 대상이 되니까요. 명확한 등가 교환, 비즈니스입니다. 아름답고 멋들어진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성 또한 각각의 문화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진심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사실 귀찮아서 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비자가 바라는 공급자의 진심이 아닐까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 돈과 교환할 가치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혼란만 야기하는 멋들어진 말들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제품과 브랜드를 우선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중 브랜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기획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적인 만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브랜드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꼭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또 갑자기 제품의 쓸모를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건 정말로 절대로 아닙니다. 제품의 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브랜딩에 대한 노력이 없어도 제품의 쓸모만으로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커머스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세스 고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역시 맞았어. 제품은 중요하지 않아. 브랜드가 전부지. 고상하게 멋만 부려야겠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읽고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때 맥락적인 사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세스 고딘은 제품에서도 우위에 서지 못한다면 이 책을 아직 읽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품은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브랜드는 매우 중요하지만 순서에 따르면 두 번째라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인 등가 교환에 의해서 제품의 쓸모는 먼저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도 않는 산업에서 제품에 신경 쓰지도 않고 브랜드를 만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잘할 수는 없겠죠. 파레토의 법칙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 컨텐츠를 듣고 계신 소수의 분들만큼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산업의 컨디션입니다. 규모도 없고 성장 가능성도 없는 메마른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브랜드를 열심히 만든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규모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제품에 먼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브랜드가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항이 더 심하겠죠. 멋부릴 시간에 기능이나 고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마케터로서 제가 따르는 세스 고딘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품 따위보다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일찍이 버리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품의 수준이 오를 때까지는 오히려 브랜드를 따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품부터 신경 씁시다. 단 여기서 세스고디는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자고 말하는 거예요. 또 치우쳐서 제품의 품질만이 전부다 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제품이 브랜드보다 먼저 중요한 것 맞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맞는데 품질을 높이다 보면 현대 사회에서 그것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만족까지 추구하니까요. 그러니 내 제품의 품질이 제일 좋으니까 다른 브랜드는 다 보잘것 없다, 브랜드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 제품의 품질이 이제 어디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게 됐구나, 이제부터는 브랜드 싸움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을 먼저 이해하고 처음부터 제품을 개선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노력도 함께 고려되면 금상첨화고요. 결국 조화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기획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다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브랜드에 담아내야 하는 건 타겟 문화가 추구하는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크게 시각적인 영역과 철학적인 영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타겟 문화에게 소비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가 먼저입니다. 타겟 문화가 추구하는 자아상을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야 하죠. 페르소나라고 부르든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겟 문화가 소비하고 싶은 자아상이 맞는지만 중요하죠. 만약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그 자아상을 개념화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 키워드로 정리하는 건데요. 여기서 개념화되는 것이 단순히 그럴듯한 키워드 조합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아상이죠.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 조합으로 제품부터 디자인, 활동, 인사, 배치, 이메일 서명, 홈페이지, 말투, 로고, 사진, 향기 등등 실제로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접점에 녹여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말로 하지 않고 브랜드와 고객의 접점에 녹여냄으로써 그들에게 알아서 인식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 타겟 문화가 담고자 하는 자아상에 키치함이 있다면 우리는 키치한 걸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히 명함에 익살스러운 문구를 담거나 종이 재질을 독특하게 만드는 거죠. 브랜드를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질을 발휘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면 됩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머리가 깨질 겁니다. 연상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혹 멋에 취해서 비싼 브랜딩이 아니면 또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괜히 팝업 스토어, 브랜드 행사하지 않아도 브랜드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비교적 열악한 스몰 브랜드가 브랜딩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전형적인 비싼 브랜딩이 아닌 현실에 맞는 기질을 발휘해서거든요. 카페 인테리어를 꼭 비싼 가구로 하지 않아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기획하기 나름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기획이 잘 됐다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우리 브랜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브랜드는 고급스러운데 약간 키치한 게 있어서 좋아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직 대중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고려한 타겟 문화에 속한 사람일 테지만요. 그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급스러워서 좋았는데 조금 키치해서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타겟 문화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게나마 타겟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 브랜드 주변에 모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브랜드의 구성 요소 중 두 번째죠. 인지도. 인지도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 맞습니다.
인지도는 자본이 적을 때 가장 어려운 영역이 맞습니다. 사실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딩을 하는 건 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지 재밌는 놀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지도를 늘리는 일은 공격적으로 쏟아 부으면서도 수년간의 적자를 버틸 만큼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쉬운 일이 아니죠. 메타 광고 하루에 몇만 원씩 태운다고 해서 인지도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희망 고문이니까요. 투자 받아서 몇 억씩 태우는 경쟁자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컨텐츠 마케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브랜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컨텐츠 마케팅은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브랜드를 지켜낼 기획과 소신만 있다면 컨텐츠 마케팅은 열악한 우리에게 기회가 맞습니다. 특히 컨텐츠 마케팅은 인지도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연상까지 만들어내는 만능에 가깝죠. 현실적으로 컨텐츠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쉽게도 점점 더 갈수록 컨텐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컨텐츠도 쉽지 않습니다. 글 한 줄이면 대박 난다는 현혹성 마케팅도 너무 많지만 컨텐츠는 기회인 것이지 그렇게 만만한 일은 또 아니에요. 저는 마케팅 채널로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컨텐츠가 직업이신 크리에이터 분들 놀고 먹는 거 정말 아닙니다. 이건 해본 사람이 알 수 있겠죠.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당신이 지닌 능력과 그동안 한 일은 얼마든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일은 필요 조건이지 더 이상 충분 조건이 아니다. 만약 아직도 일정한 수준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 정도는 잘 해낸다면 축하한다. 이제 그 점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하자. 당신의 고객이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이야기를 몸소 실천하고 가능성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경험을 구성해야 한다. 일단 이야기를 내세우고 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여정에 나서 변하도록 돕기로 작정하고 나면 이런 전형적인 인물상이 있다. 완전한 자아,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다 내보이는 사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공격을 견뎌내는 사람, 그러나 마침내 인정받는 사람, 이는 신화일 뿐이다. 그것도 위험한 신화. 물론 몇몇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기꺼이 봉사하려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말이다. 봉사자는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집단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최고 수준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일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프로가 될 기회가 있다.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상상하는 감정 노동을 하는 프로 말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다.